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전지현이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 매수를 했다고 기사가 떠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샀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살펴봤더니 130억에 매수했다고 하거든요. 펜트하우스를. 여기에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고 여러분들 대림에서 지은 거 있잖아요. 갤러리아 폴에 한화에서 지은 거 있고 바로 옆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여기를 이제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A동, B동 해서 총 280세대고 47층이 꼭대기층이거든요. 원래 49층까지가 이제 꼭대기층이긴 한데 49층에는 기계실이 들어있어서 47, 48 이 두 개가 또 복층이에요. 그래서 47층이 이제 펜트하우스고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130억 주고 매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떴어요. 실거래가라고 보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47층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전용 300 이게 분양 면적 기준으로 334제곱미터 보면 130억 해서 22년 9월 30일 이게 계약 날짜 기준으로 여기 적히니까 작년 9월 달에 전지현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130억에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일반 상업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뭐였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색 보이죠? 여기가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랑 갤러리아 폴에 있는 엄청나게 좀 비싼 고급 주상복합이 있는 자리인데 원래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마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말맞자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자리예요. 이렇게 실제로 거기서 경마도 하고 한국 마사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경마장 운영했던 자리인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0년대 초반에 서울시장이 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거 경마장이 이제 그때도 한강 르네상스였어요. 지금도 한강 르네상스 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할 때 뭐 한강 르네상스 그래서 뭐 올림픽대로를 뭐 덮개공원으로 덮고 서울숲이랑 딱 이렇게 보행교 연결해가지고 차 못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뭐 노을도 보고 만들겠다. 그렇게 한강 르네상스 그래서 한강 한가운데서 한강에 노을을 지는 그런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강 르네상스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던 당시에도 또 한강 르네상스 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여기 경마장 이 자리가 지금 보이는 이 자리가 아까 보이는 이 자리예요. 이 빨간색 자리. 이 자리를 야 이거 한강 바로 앞에 무슨 경마장이냐 안 되겠다. 이거 여기를 서울숲으로 조성하자라고 해서 서울숲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마장을 과천으로 보내버려요. 지금도 과천 가면은 뭐 레츠런인가? 과천 경마장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서울숲으로 바꾸면서 일부 지역을 이렇게 지금 이게 그때 당시 3구역이었어요. 이게 필지를 조성해가지고 민간에다 팝니다. 지금 용산 정비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업무지구. 거기 제가 이제 부동산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거기도 지금 대지 조성 사업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지를 깨끗하게 조성한 다음에 민간에다 팔아서 이런 게 건물 지어서 팔아먹도록 사업하도록 하고 있어요. 용산 정비창 부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3구역이라고 대지를 만들어서 팔아먹었는데 누구한테 팔아먹었냐? 그게 대림산업에서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그 부지를 2005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4천억에 샀거든요. 땅값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2008년 분양 당시 한숲 이 편한 세상 원래 대림이 지금은 뭐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러는데 그때는 이 대림 이 편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한숲 넓은 숲에 이 편한 세상 조감다라고 해서 사실은 2005년도에 4천억 주고 땅을 사가지고 정확히는 3,800억 주고 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다 100평 지금으로 치면 다 펜트하우스처럼 단일평형으로 100평으로 해가지고 완전 초고급으로 이제 분양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2008년도가 언제예요?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세계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잖아요. 한 10%인가 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그것도 다 대림 산업 재벌 일가들만 조금 사고 아무도 안 샀다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분양을 취소를 하고 그냥 묵혀뒀어요. 지금 용산에도 보면 부영 토지라고 있어요. 부영도 똑같이 원래 군부대에 있던 용산에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부대에 있던 토지를 부영에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부지를. 근데 부영이 그냥 묵혀놓고 있어요. 지금 분양하면 망하겠죠? 지금 2023년 5월이니까.
그러니까는 분양 안 하고 계속 묵혀놓고 있는데 똑같았던 거예요. 2005년도에 사가지고 2008년도에 분양 시작했다가 안 팔리니까 묵혀놨다가 2013년도에 부터 슬슬 다시 삽을 떠요. 왜냐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2013년도부터 슬슬 시작해야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좀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에 이제 설계 변경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2008년도 분양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100평 단일 평형인데 이제 분양을 다시 하죠. 분양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했겠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2017년도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분양가가 평당 4,7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지현이 산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여드릴까요? 사실 그 인터넷 땡겨서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땡겨서 들어가서 간편 검색 누른 다음에 집합 건물 누르고 아크로 서울 47층 왜냐면 47층이 펜트하우스니까 전지현이 펜트하우스 샀다고 하니까 치면 딱 나와요. 왕땡땡 왜 한 명이라고 뜨거든요. 왕땡땡 이게 누구겠어요? 전지현이에요. 전지현. 근데 이거 보려면 700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은 공짜예요. 이걸 떼봤죠. 보면 왕지현 81년 10월 30일에 태어났나 봐요. 그 배우 전지현 씨가요. 그리고 그 남편 이름이 최준혁이잖아요. 동갑내기 81년생이 있고 뭐 47층 4702호를 이거는 뭐 다 공개된 자료니까요. 13분의 12, 13분의 10 이래서 이제 전지현 씨가 보니까는 120억 냈고 남편이 10억을 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맨날 말씀드리지만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입한 자기가 조달한 자금의 비율대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지분을 해놓는 게 전지현이 120억 냈으면 전지현이 13분의 12 남편이 10억 냈으니까 13분의 10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막 이혼 사건 가다 보면 이런 걸로 엄청 싸워요. 뭐 부부간 명의 신탁이네 마네 뭐 누가 돈을 얼마를 냈네 아파트 살 때 싸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깨끗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왕지연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등기를 가져왔는데 이때 이분이 보니까는 이게 130억에 샀는데 이게 원래는 4,700만 원이고 100평 정도 되니까 분양가는 한 50억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50억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제 2017년도에 50억 주고 사가지고 사실 2017년도에 50억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고 하니까 이거 전지현한테 판 사람은 한 5년 정도 만에 한 3배 정도? 근데 자기가 들어간 돈에 비하면 뭐 하여튼 뭐 진짜 한 10배 정도 이제 투자 성공한 거죠. 한 수익률 1000%. 엄청나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투자를 했는데 전지현 씨는 이거를 왜 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가 거의 본업이 아닐까라고 될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즐겨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놀란 게 삼성동 아이파크도 사실 이렇게 이번 장에서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좋은 것만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용산구 이천동에 58억에 매입했는데 2013년도가 언제예요? 막 리먼 브러스 터지고 부동산 경기가 가장 하강한 다음에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가 2013년도에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움직이는 게.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삼성동 건물을 325억에 매입을 했는데 2017년도가 언제예요? 2013년도부터는 약간씩 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도부터는 폭등을 했다고요. 폭등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야 이거 솔직히 냄새를 잘 맡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예요? 2023년 5월 18일 그저께죠. 그저께 이때 다시 한번 그 등기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샀을까요? 저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야지 펜트하우스 물건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펜트하우스처럼 인기 많은 데들은 경기가 좋아버리면 물건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도 정말 이렇게 초특급 매물들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가수 샤이니도 뭐 박경림, 이재훈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값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정말 이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참,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그 경제학 시간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배우잖아요. 경쟁은 경쟁인데 독점이야. 뭔가 특별하다는 거죠. 독점적이라는 말과 경쟁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독점은 경쟁이 아니니까 독점이고, 경쟁은 독점이 아니니까 경쟁이거든요.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 형용 모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범한 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독점적 경쟁이에요. 평범하니까 경쟁을 하긴 해. 하지만 특별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 예컨대 뭐 백종원 브랜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브랜드인 거죠. 가방은 경쟁 시장이지만 에르메스는, 또 에르메스 버킨백은 독점적이야. 왜? 브랜드가 있으니까.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는 게 독점적 경쟁이고, 그래야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는데, 독점적 지위를 가지려면 역시 브랜드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브랜드를 가져요. 전지현이 매는 백, 여러분들 좋아하죠. 전지현이 사는 집,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미분양이 심하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그냥 뭐 가수 장윤정이 뭐 양양 무슨 파르나스 그 서핑하는데 호텔 샀다, 뭐 펜트하우스 샀다, 이런 식으로 홍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홍보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더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뭔가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 뭐 전지현이 자유로 산 거니까 분양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이렇게 누구 분양 막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산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미분양이 많아지면은 연예인들이 샀다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하고 싶은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지현 씨가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또 이게 가다 보면 엄청나게 지금 하여튼 성수동이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한 개 아셔야 되는 건 끝물은 끝물이에요. 이게 여기 여러분 이게 약간 컴퓨터가 느린데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또 부영에서 여기거든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부영건설에서 또 이 대지를 사가지고 여기다 호텔 지어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거든요. 여기 호텔 짓고 있는데, 여기 이제 호텔이랑 고급 주상복합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 개 아실 수 있는 건, 이 부영건설이라는 회사는 좋은 자리에 땅이 나오면 일단 그 땅을 사가지고 좀 묵혀놨다가 지어서 경기가 좋을 때 비싸게 분양하는 게 주 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분이어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이거 제가 여기다 안 띄워놨는데, 얼마 전에 그 원베일리 아시죠? 반포 경남 아파트 재건축. 원베일리의 펜트하우스 100평이 그 100억 원에 팔렸거든요. 원베일리 100억 펜트 치면, 매매 취소, 돌연 취소, 이거 취소 아니래요. 이거 취소 아니고 실제로 100억 실거래인데, 여기가 82평짜리예요. 82평인데 100억에 팔렸고, 팔린 시기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전지현 씨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산 그 시기랑. 근데 100억 나는 게 82평 하니까 1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포에 있는 거고, 이제 강남이죠. 강남에서 거의 대장 소리를 듣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1억 3천만 원에 팔렸고, 이 원베일리는 1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평당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더 비싸게 팔렸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거를 사시겠어요? 물론 약간 달라요. 여기는 이제 학군지죠. 반포동 원베일리는. 그래서 자녀들, 그러니까 학령 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키우는 집은 반포 원베일리를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할 거고, 전지현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는데 뭐 외국인 학교를 보냈는지 뭐 모르겠어요. 유학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학구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 호불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최고 수준의 아파트들의 금액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다. 아직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